네, 매년 새해가 되면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2020년 경자년이죠. 이 바뀌게 된 정책과 제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새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바뀌었는데요. 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어요. 8,590원인데 이게 그러니까 작년보다 인상률이 좀 낮아진 것 같고 수치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미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틀 전부터 우리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변동했습니다. 이 8,590원이라는 금액은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에 비하면 2.9% 정도 늘어난 것이거든요. 네. 뭐 예년의 상승률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진 것이죠. 그러나 이제 2018년, 2019년 이 두 해에 집중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3년 전과 대비해 보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 있습니다. 네. 네. 2017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이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8,590원이 되니까 3년 사이에 정확하게 32.70% 오른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특히 저소득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임대를 고용을 하고 있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또 하나 지금 주 52시간제도 사실 어제부터 고용 규모 50인에서 299명 사이 이것도 올해부터 이제 주 52시간제가 도입이 되거든요. 네. 물론 그건 계도 기간을 두었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연기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 문제와 주 52시간 문제에 관해서 근로자도 또 고용주도 바뀐 법에 따라서 상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이 법을 자칫 잘못 지키면 네. 이 최저임금 8,590원을 잘못 지키면 징역 3년까지 갈 수 있는 상당히 중범죄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간부터는 올해부터는 이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이걸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달라지는 점을 좀 짚어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0.4% 인상되는데 인상 기준이 궁금하고요. 이렇게 되면 평균 수급액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예, 국민연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2,100원 정도 올랐죠. 자, 지금 그러니까 그 전년 동기 대비 0.4%가 네. 평균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필 0.4%냐? 현재 지금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연금 수급자의 그 수급액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중에서도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에 연동합니다. 네. 우리 CPI가 지난해 연말 12월 30일 날 발표가 됐는데 연간 0.4% 올랐죠. 그러니까 물가가 0.4% 올랐으니까 국민연금도 평균 0.4% 올린다 이런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에는 이 가격 조정을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 만큼의 폭을 1월, 2월, 3월 달은 받지 못한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조정 기간을 1월 달로 3달 앞당긴 거예요. 네. 이제 그러는 바람에 올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바로 지금부터 0.4%가 오르는데 0.4%가 오를 경우에 1인당 한 2,100원 정도 오른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지금 우리 국민연금 수급액은 그동안의 가입 기간이나 본인이 그동안에 얼마씩 납입했냐에 따라서 천차 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자를 가지고 많다 적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국민 전체 평균으로 보면 약 40만 원 정도 됩니다. 공무원 연금이 250, 60만 원 되는 것에 비하면 국민연금은 그게 6분의 1에 불과한 숫자죠. 그러나 어쨌든 이 물가 0.4%에 따라서 2,100원이라도 올랐다.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른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물가 상승률 0.4% 올랐다는 이 대목은 이 굉장히 주목하고 우리 기억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임금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각종 임대료를 책정하거나 모든 가격을 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소비자 물가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거든요. 네. 지난해에 물가 상승률은
최근 근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0.4% 올랐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민연금도 0.4%씩 오릅니다. 네. 그리고 이 대출금리 얘기도 좀 해보죠. 이 개인 신용평가가 이 하반기부터는 등급이 사라지고 점수제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대출금리 몇 등급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예. 달라지는 겁니까? 예, 이제 신용등급 1등급, 2등급 해서 9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수능 시험도 쳐보면 1등급 학생이 있고 2등급 학생이 있을 경우에 1등급 성적에 0.1점 모자라고 두고 2등급으로 탈락하는 학생들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실제 성적은 거의 1등급하고 똑같은데 네. 그 등급 구분에 따라서 한 등급을 쳐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신용 등급 제도의 전면 혁파를 지난해에 약속을 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1등급, 2등급이 나오지 않고 전체 만점을 예를 1000점으로 한다면 1000점 만점 중에 나는 999점이다, 980점이다. 그러니까 등급 컷에 따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네. 그런 면에서 실제 자신이 갖고 있는 등급 기준에 따라서 바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이 신용 등급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뭐 상당히 그 선진화 추세에 맞춘 그런 국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근대화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와 동시에 각 개인들이 자신의 신용 등급이 과연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신용 점수가 올라가는지,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지, 또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이건 굉장히 이 예민한 문제고 나중에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받는 조건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대출의 난이도도 달라집니다. 비단 대출뿐만 아니라 사람의 등급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 좀 아는 것에서는 조금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결혼 상담소에서도 개인의 신용 등급을 지금 체크해 보고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신용 등급은 자신이 잘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실손 의료보험료가 사실상 두 자릿수 인상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는 뭐 금융업계와 보험업계가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보험 규정을 잘 모르면 본인이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제대로 보험금을 타지 못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매우 황당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들고 있는 보험에 대한 내용을 속속들이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실손보험이라는 것입니다. 네. 실손보험이라는 것, 실손의료보험인데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얼마를 보험료로 커버할 수 있느냐인데 실손이라는 것은 실제 손해가 나는 것만큼 뭐 모든 금액을 다 보상해 주는 것이 원래 실손 의료보험의 원칙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비용이 워낙 많이 나가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인사들의 경우에는 병원은 치료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금액을 보험사에서 다 대주니까 쓸데없는 진료를 많이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짜고 더 과잉 진료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료의 이 손해율,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얼마 정도의 돈을 지급하느냐 이게 굉장히 그 손해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보험금으로 받아들이는 보험료로 받아들이는 돈이 100이라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돈이 129%나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손해율이 높다는 거죠. 손해율이 높은 만큼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보험금을 더 높여야 되는데 그건 워낙 높은 금액이니까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네. 이것을 올리는데 상한선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10% 이상 올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10%까지는 안 오를 것 같은데 여기서 소비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실손보험이 시대별로 구실손보험이 있고 또 2017년도부터는 표준실손보험이 생겼고 또 최근에는 신실손보험이 생겼는데 여기에 따라서 보험 카바가 다 달라지고 보험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최근에 생긴 이 신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오히려 내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갈아타는 문제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물론 신실손보험은 100% 실손 카바는 아닙니다. 카바가 적은 대신에 네네. 보험료가 현격하게 낮은 것이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보험료와 함께 또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잘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요 얘기 잠깐 해보죠. 이 대형마트가 갔을 때 우리가
포장용 테이프로 많이 포장을 했는데 이제 그 테이프를 볼 수 없다는 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가장 국민들이 가슴에 와닿게 큰 변화로 느껴질 겁니다. 이미 연초부터 우리 대형마트에서는 이미 끈과 테이프를 주지 않아요. 네. 원래는 이 박스 상자까지도 안 주려고 했습니다만은 워낙 반발이 커서 상자는 주는데 상자를 꿰맬 그런 끈이나 테이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들고 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진 네. 거죠. 이게 오랜 관행이었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은 물론이고 모든 구성원들이 대형마트에 가서 새로운 큰 변화를 느끼게 될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종이끈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한다면 국민들의 피해도 없고 시행착오도 없지 않겠냐 그런데 종이끈을 마련하는 데 따른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네. 어쨌든 그런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쇼핑 갈 때는 별도로 따로 쇼핑 박스를 가져가든지 또 저렴한 쇼핑 박스를 또 파는 것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쇼핑의 형태에 일대 큰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달라지는 경제 정책과 제도를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